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6월 16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지금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도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좀 명확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또 오늘 500조 원이라는 전쟁 배상금, 그게 이제 이번에 재건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도 움직이고 있죠. 그게 관련된 거는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재명의 행보죠. 이재명의 행보하고 중국의 행보로 나타나는 것이고, 일단 지금 봐서는 이번 MOU를 19일 날 제네바에서 체결을 하고 양쪽이 이제 서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봉쇄도 풀고 어쩌고 저쩌고 전쟁도 중단하고 전투도 중단하고, 그다음에 60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핵 협상을 본격적으로 한다. 자, 이것은 시간 만들기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시간을 일부러 내기 위한 부분. 자, 그러면은 그 단계별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 60일 정도면은 여러 가지가 끼어들 수 있다라는 게 좀 봐지고, 일단 이란을 시작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그다음 북한, 약간 이런 순서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관심 가지지 않는 부분이죠. 또한 오늘 금값이 안정이 됐어요. 오늘부터 전쟁 배상금 이야기 나오고부터 복구기금. 자, 이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제목에 유택의 자본과 네타냐후를 분리하기. 미호나 공호나 내 새끼인데 유택의 자본 입장에서는 끈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고, 유택의 자본 두 단어의 합인데, 낱말의 결합인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들에게는 자본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패전이냐? 네가 돈을 배상금을 왜 줘? 미국이 졌다는 이야기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충격도 있는 마당에 굳이 이걸 꺼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란한테 큰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란이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란이 이긴 전쟁이고 미국은 불법적 침공을 하면서 졌다. 그걸 감수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또 그걸 이야기를 해야만 이란하고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겉으로 언론에도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자, 그게 뭐냐? 네타냐후의 죽이기다. 네타냐후가 그래서 지금 수용하는, 억울하지만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 자체가 향후 우크라이나도 적용될 수 있고, 북한에도 큰 스케일로,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이제 우리 YTN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 자막 뉴스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을 실으면서 사실관계에서 상당히 언론사들의 해방감을 느끼면서 막 해요. 이거 보십시오. 앞에서는 악수, 뒤에서는 불신. 도청해놓고 보니 다른 속내가 이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란은 나쁘고 음흉하다는 것을 깔고 있어요. 자, 이들은 이란 침공이 무엇을 떠나서 불법적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이란은 나빠. 이런 똑같은 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이런 것을 계속 깔고 동시에 어떤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셈이에요. 이게 이런 의도성이 있는 불필요한 거죠. 미리 이렇게 발라놓고 많은 대중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이란 핵협상의 진실, 구체적 이야기 많이 나와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본 겁니다. 이란 외교부 장관이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에 60일 말씀드린 내용도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그래서 일단 이번엔 MOU가 맞는 것 같죠. MOU가 맞고, 그리고 배상금을 약속을 하고 일부 집행을 하고 60일이라는 시간을 버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60일이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6월이 다가고 7월 8월 중반까지예요. 그때까지 다른 더 성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걸 이제 만든다. 첫 번째가 제일 힘든 거니까, 사실은 첫 번째 지금 이란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란 외교부장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일단 MOU가 사인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전투가 중단된다. 호르무즈 해협도 통과된다. 트럼프도 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트럼프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건 기금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 재건 기금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더니 한국 기업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당연히 그렇죠. 제가 뭐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이런 식으로 해결될 거고, 빅타임으로 북한도 이런 식으로 해결될 것이고, 달러 자금이 들어가서 폭발적인 수익률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러면 위축된 달러는 힘이 받게 돼요. 자, 여기서 중국하고도 경쟁하고 러시아하고도 경쟁하는 거예요. 중국이 약속해 준 건 하나 있을 거예요. 달러로 간다. 달러를 인정한다. 기축통화로서 계속 활용하기로. 예, 그 다음부터는 경쟁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짐작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분명히 언급해서 레바논에서의 전쟁도 종식된다. 즉 이스라엘과도 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말 안 듣고 있잖아요. 휴전 이야기 나오니까 막 폭격하고 그랬죠. 거기서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타냐후한테 엄청 압박이에요. 미국도 약속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오히려 요구한 거예요. 이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쟁하고 있지 않는 레바논에서도 그거다. 이거는 네타냐후에 대한 큰 공격이고 거기가 필요하다. 들어가는 기금이 거기도 활용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란하고 아마 파키스탄 근처에서 인도랑도 연결될 거고 사통팔달이 될 겁니다. 중요 인프라가 짧은 시간에 구축될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런 걸 할 거예요. 그건 투자 기금이라고 보는 것도 맞긴 맞아요. 배상금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동의해 준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이 돈은 들어와서 불려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창출할 거니까. 전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중국도.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 여기서 그래 되면은 달러를 대체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주제였던 브릭스의 화폐, 또 금에 기반을 둔 브릭스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레바논에서 전쟁 안 하는 거. 왜? 그래, 길이 열려야 되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걸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이건 네타냐후 보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으로 그가 반등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앗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500이라는 게 500조가 배상금에서 기금으로 바뀌면서 투자하고 돈을 불리는 거구나.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뭡니까?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 찍어낸 돈의 무게가 깔려 죽을 판이죠. 전 세계가 망가지는 거죠. 미국이 제일 먼저 위험하지만 딴 데가 먼저 죽겠죠. 그래서 그걸 막았었던 게 브릭스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이든 바보짓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를 많이 차단시켰어요. 러시아는 더더욱 인도와 중국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불리면서 달러를 더욱 위축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진핑이 미국 망가질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까지 안게 된 거죠. 스스로 무너지겠는데, 푸틴을 잘 이용하면 푸틴이 이렇게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훨씬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그 그림이 중국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큰 거는 지구가 더 이상 경제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패권 구도에서는 더 이상 커질 여지도 없다. 전쟁만이 답이었다. 쓸데없이었다. 자, 그겁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아주.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몽골에 중국의 왕위가 갔는데, 그래서 이게 몽골 쪽에서의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때처럼 여기가 협상, 북한과 미국의 협상 장소로 거론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신분권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2일차 행동도 했거든요. 일정이 뭐냐면은 중국이 지원한 뭐라고 할까, 하수 처리장, 그거 오픈식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왕위의 제스처를 보면은, 제가 1, 2년 전에 바이든이 이제 몇 년 됐네요. 한 2, 3년 전에 바이든이 몽골하고 관계를 확 가깝게 하면서 한국과 또 가깝게 했죠. 거기서 왜 총전선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때는 중국을 포위한다는 생각이 강했을 때예요.
그때 왕이가 현재 몽골 대통령을 유엔에서 만나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몽골도 직접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위에 관심을 안 기울였더니 우리의 영향권 밖에는 꿈도 못 꿀 나라들이라고 생각했던 북한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소나기를 벗어났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는 시진핑도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몽골을 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몽골마저 그 길을 지키러 갔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고요. 회담장으로서의 몽골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제가 몽골 대통령이라도 과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싱가포르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싱가포르이 지금 이거 이제 5월 말에 나왔던 거를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거죠.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아마 중국 갔다가 북한 갔다가 다시 한국 왔어요. 그럼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방송용으로 이거 VOA죠. 미국에서 우리 방송인데 북한이 외부 세계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시진핑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교황님한테 가가지고 방북 이야기 결국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년 7월에 오는 것은 이미 오는 것이고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정하고 맞춰주겠죠. 앞으로 2달이죠. 2달. 그러니까 아까 이란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자면 상당히 그럴싸한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분위기를 계속 이제 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거지 않습니까? 빌드업이 아주 멋지게 이제는 어떻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트럼프가 살기 위해서는, 세계가 살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몽골은 그런 관계에 있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에 이제 프랑스 기사를 보면은 네타냐후 정치적 위기에 있다. 합의를 한다니까 내부에서 큰 반발이 있어서 그렇다. 밑에 내용도 보면은 이란이 이긴 건가 전쟁을 지금 봐서는 이긴 거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어떤 징검다리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구세력이 좀 물러나고 미래 세상을 위한 어떤 자극을 받는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적절한 교환이에요. 제가 봤으면. 예.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영국 것인데 지금 네타냐후는 크게 피한 거죠. 손발이 다 잘린 거예요. 이란하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마저 잘린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까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거라고. 그래야지만 주위에 다른 나라들이 500조 원이나 기금을 내는데 선뜻 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돈을 다시 불려서 받아갈 거예요. 동네가 좋아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난치는 걸 끊어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투자하겠죠. 투자할 데가 없는데 지금. 돈이 썩어 문드질 판인데.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림이 대충 잡혔다. 그러면은 이때 반발했던 세력이 네타냐후가 기댈 수 있는 세력이 유색의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미국을 탈출할 준비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5, 6년 전부터 미국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다음 가야 될 방향을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일단 코로나로 정신을 없게 만들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이길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러시아를 잡고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두드려 잡겠다, 압박하겠다, 1대1로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게 결국 찬란한 실패로 됐는데, 그러자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몇 배나, 4배, 5배씩. 그걸 틀어막는데, 틀은 거예요.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 이 핵심은 아주 기금이라는 게 괜찮은 아이디어다. 돈을 불리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계획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무작정 떼쓰는 네타냐후를 도울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됐다고 봐요. 그래서 배상금에서 발전 기금, 재건 기금으로 돌아선 게 전 세계 재건이에요. 달러 재건이에요. 즉 이것은 달러를 가진 자산가들이 너 돈 불릴 수 있어라는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우크라이나전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돈 이야기예요. 그 기회를 받기 때문에 유럽들도 다 이재명이니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존심 조금 눌러가면서. 유라시아대로 저렇게 되면 돈 되겠는데?
이런 거지요. 그러면 북한하고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그거 활용 점정이다. 동일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약간 거품이 버블기가 있나? 거품기가 있나 하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주식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도 안 했다. 그랬죠. 좀 그 말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 고리를 트럼프가 어렵게 깼어요. 꿰어줬어요. 거기에 막강한 네타냐후가 그 뒤에 자본을 꼬시내면서 실질로서 증명한 거죠. 실질로서. 네타냐후는 양아치 의리로서 날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 그걸 트럼프가 버텨내면서 달콤한 걸 제시한 거죠. 이란도 그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500조 좋아. 너희가 우리한테 불법적으로 공격했지만 참는다. 그리고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지정학적 변화의 기미들.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500조라는 돈은 자기가 안 내요. 주변 나라들이 내죠. 근데 미국이 받는 혜택은 뭐냐? 달러의 사용처가 많아진다. 달러로 돈을 놀리기가 좋다. 계속 커진다. 달러의 용처가 넓어진다. 예,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훨씬 낫다. 모험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자신감도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자본들 입장에서. 미국을 따먹고 탁 올라갈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중국하고 화해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지나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엊그젠가 소개드린 건데 MBC가 정준한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전쟁 중단 타결 발표를 했다. 이걸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위대한 승리라고 맞죠. 왜 위대한 승리냐? 전쟁 배상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승리가 맞는 거죠. 이긴 사람이 전쟁 배상금 줍니까? 지네한테? 아니잖아요. 예. 자, 그걸 뻔히 다 봐놓고도 여기 MBC에 선입견이 드러나 있죠. 주장이라고. 나는 부정하고 싶을 때 끝까지. 이 말은 뭐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부끄럽게도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인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져 나가야 됩니다. 예. 자,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오늘 제가 위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파리 한복판에 지금 유로사토리라는 파리에서 하는 유럽에서 큰 방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뭐 DX 코리아나 아덱스처럼 거기 K2가 성적으로 정장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밑에 기사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부스도 이스라엘도 방산 강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부스가 열지를 못하고 문 닫은 채로 있어요. 왜?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해서. 이스라엘 중동에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대 시위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스를 가면 못 열었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의 정책 판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한테는 박수 치고 이재명이 욕한 네타냐후는 자른 거예요. 이거는 즉 회담이 이번엔 된다는 거예요. 이란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정사실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소개해드린 YTN 기자처럼 우리는 덜 그래요. 또 희한하게 뿌리에 박힌 어떤 이슬람에 대한 어떤 편견 그런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네타냐후 열받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나쁜 그래 맞죠. 나쁘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레바논까지 자른 거잖아요. 근데 이건 패배예요. 이런 말만 하고 욕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 욕은 내가 뭐 열 바가지라도 퍼마시겠다는 게 사실은 트럼프 입장이에요. 이게 좀 뭐냐?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지지해온 자본들의 움직임이 양순해졌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 기금이라는 기막힌 타이밍에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줬다. 지금 유럽도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고립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론전도 영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승기를 일단 잡았다. 자본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겠지만 응거주춤해진 거고 앞으로 한 6개월이라는 기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어져서 한반도권 투자처 돈이 분다고 생각하면 뭐 이스라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자본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벤스가 간다는 건데 지금 오늘부터 이재명도 갔죠. 프랑스 거기에 G7 거기 지금 트럼프 날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랑 19일에 지금 MOU니까 현재는 벤스가 가는 건데 트럼프가 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출이에요. 얼마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느냐 이 부분이. 자, 여기서 이제 다르게 얹어진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교황하고 이재명이 뭔가 큰 합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합의의 발표는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트럼프가 주체가 돼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부분이. 약속은 우리가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거랑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서 맞물리게 되면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談판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또 준비된 신호가 보였고, 이게 일단 빌드업이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자, 이거 MBC가 보도한 거예요. 5월 29일 날 이란 걸프국 자금으로 이란 보상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때는 적절한 단어가 없으니까 전쟁 배상금이라는 말 못 썼어요. MBC가 감히. 사실 배상금이었죠. 이때는. 지금은 이제 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기금은 각각 여럿이 이해 당사자들이 돈을 내서 모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펀드 같은 거예요. 펀드. 500조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그의 운영 목적은 이란의 재건에 도움이 된다. 이란만 재건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1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 1년 예산의 지금 3분의 2예요. 2분의 1을 넘어서서 500조라면 지금 450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밑그림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의 화해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파키스탄이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는 것은 트럼프의 힘이잖아요. 맞지요? 이란이 그걸 액셉트하는 거고, 인도가 그걸 참 받아주는 거고, 사통팔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타냐후는 궁지로 몰리게 해서 감옥 가겠죠. 이게 바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주춤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전쟁만 끝난다 휴전하면은 그러면 전쟁의 기운이 빠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은 더 늙어진 모습을 연출할 것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에는 궁지에 몰리게, 정치 궁지에 몰리니까 미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임기 한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미국 자금은 안 그래도 언제 떠날까 고민 중이었는데 확 떠나죠. 그걸 반전시킨 게 일단이 500조라는 거죠. 그거 투자 계획이 괜찮은데? 이거야 그 사람들이 빠꼼이 아니겠습니까? 일테계 자본들이. 예. 자, 이거 용어가 변해온 거 보십시오. 이게 한 달 전에 먼저 나왔어요. 기사가. 대충 보니까 전쟁 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낸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자기들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는 불법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미국이 병력을 동원해서 이란을 침공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꿈 깨라는 이야기지. 옛날. 근데 대신 그는 공포심을 계속 불러일으켰죠. 전쟁 배상금 반드시 받아낸다. 결국 받아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냐?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이란 재건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아이디어가 괜찮네. 주변 중동국들이 돈을 낸다. 대신 이스라엘의 손은 꽁꽁 묶는다. 미안하지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거 배팅이죠. 이것도. 동의합니다. 일단. 이제는 빨리 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주 전에 아까 MBC 기사 나오던 시절에 배상금 지급하고 패배 인정 450조 준다. 네 맘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펀드식으로 할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서. 자, 이 말은 이 끝나고 정리가 되면은 이란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체가 평화 분위기에 투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랑 연결되고 인도랑 연결되고 러시아랑 연결되고 유라시아 데리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표준에 맞춰서 싹 다 바꿔지는 거죠. 그게 거기서만 그래서 유럽 전체도 그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래 보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그럼 유럽과 러시아는 당연히 화해되는 것이고 이쪽 끝에 한반도, 중국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베링 해협 지하를 해저를 통해서 아메리카 들과도 연결된다. 북극 항로도 된다. 전 세계 투자국이 볼 수 있는 거죠.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신라가 돼서 활한기가 왔을 거잖아요. 당나라도 가장 강력한 지kin 고구려를 망가뜨린 다음에 물론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당나라가
태평성들이 이뤘던 겁니다. 최초로 안정적으로 중국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날 지지하는 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분 느끼실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버티냐? 이스라엘 국민들이 독해서 버티냐? 아니에요. 미국을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그 자본들. 그걸로 협박을 한 셈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면서 견뎌내고 트럼프가 해낸 거예요. 이 정도. 물론 그 과정에서 이란이 얻어맞는 희한한 일도 발생을 했지만, 자, 이거 볼까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죠. 이게 오늘 실시간이에요. 이게 그쪽 시간 6월 15일이니까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야기예요. 자, 배상금 이야기 오늘 아침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금값이 팍 폭등, 금값이란 말이에요. 금값이 확 폭등을 하다가 그 이야기 딱 나오고 나서는 안정됐어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진짜 절묘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황을 만났을 것이고, 오늘 전쟁 배상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황과 방북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발표했을 때마다 방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방북 이야기 했다 하면 뭐 지난번 교황도 그랬지만 우리 언제든지 간다. 여건만 되면 북한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거랑 이거랑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이거였어요. 재건기금 500조 원.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촉수를 다 끊어버린다. 전쟁의 촉수. 이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희생은 이란이 더 많이 당했지만. 이런 희한한 거예요. 이겼다 졌다 게임이 아니고, 예, 이거는 거의 삼국지 수준입니다. 삼국지보다 더해요, 사실은. 예,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형식 추기경이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는 셈이죠. 교황 방북은 북한에 달려있다. 북미 관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어제하고 완전히 이야기 다르잖아요. 안보실장 이야기 했을 때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란에서 사는 일이 잘 되고 있구나. 나도 징검다리 하나 빨리 놔야 되겠다. 지금 다 하루하루예요. 예.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이 그걸 믿어주셔야 돼요. 북한하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는 우리의 중재로. 자, 이것은 김정은이 카드를 당연히 받지요. 당연히 받는데, 이거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란전이 잘 끝나야 돼요. 큰 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다 해피해지는 거예요. 아, 이란을 우리가 미국 애들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지도자를 그냥 40-50명을 몰살시켰던 그 기억이 까맣게 잊혀질 정도로 번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수할 만하죠. 미국이 어차피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두드려 패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거기 그 힘든 미국의 트럼프도 그 과정에서 북한을 일절 비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나러 올 것이다. APEC에서 못 만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하루에도 거짓말을 두세 가지씩 주워 삼기던 그가. 예, 이거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받을 거예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가 11월 달 선거 이겨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틀이 고정이 됐다는 거죠. 펀드식으로 기금을 모아서 투자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상회담 때인가? 뭐 한국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국도 돈을 태워야죠. 발을 담궈야죠. 그러면은 너희도 투자해라. 예. 예,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 나온 이후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를 했고, 특히 이제 AI나 지금 반도체 쪽에서 대만으로 가던 걸 다 끊고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낼 실력이 있고, 북한을 대상으로 키워왔던 무력이 있기 때문에 교통 순경 노릇을 할, 경찰 노릇을 할 파워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북한하고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급하게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도 요구하고 그게 북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냥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한쪽이 치고 나오지 못하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패권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규칙이 훨씬 중요해질 거거든요. 이전 시대보다. 그걸 교통 정리할 수 있는. 네. 물론 잠재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 군사적으로 확대돼서 주변이 불편해하는 거. 그것을 견제하는 정도 당연히 있죠. 딱 그것까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복기를 해보면은 외환 시장이 뭐 주말에도 열린다, 아니 빨간 날에도 열린다, 주말에도 닫고 24시간 가능하다. 즉 우리 주식시장에 돈 태우면은 자기 돈으로 바로바로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왜 시차가 있으니까 밤에 돈을 뺀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돈 빼려면 밤잠을 안 자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의 대책이거든요. 그게 7월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왜 7월일까? 그냥 괜히 뽑은 날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큰 틀에서는 바뀔 게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재명이 들었을 때, 그리고 김현종이 이재명이 당선자 신분일 때 미국까지 가서 협상하고 트럼프랑 다시 조율한 그 부분에서 많은 게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부동산 대책 계속 강하게 낼 거라는 거 이야기했죠. 그것도 강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돈을 모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향후 더 점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변화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칫거리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돈줄을 터뜨리지 않고 부동산만 잡겠다? 그럼 경기 침체되죠, 오히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바쁠 사람이 아마 이 오현주 국가안보실제 3차장이죠. 이 사람이 그 전에 뭐였냐면 교황청 대사였어요. 원래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무부였어요. 외교부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윤석열 때 이걸 했거든요. 그게 이재명이 청와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국가안보실 3차장을 만들면서 이 사람에게 앉힌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은 교황청 일이에요, 무조건. 근데 왜 그게 국가안보실에 있냐? 이해되시죠,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지금. 책으로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젤렌스키가 푸틴의 종전談判을 제안을 했다.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談判을 제안했다? 아니죠. 신호는 계속 나왔었죠. 푸틴에게 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열자고 제안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거부하면 좀 더 강한 제재를 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 표현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젠가가 뭐 트럼프 생일이었고 여기 나오는 자막을 보니까 밑에 흐르는 자막을 보니까 젤렌스키도 통화하고 푸틴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푸틴이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대화가 열려 있다고. 그리고 이 중재를 위한 흐름을 러시아가 읽고 있는 티가 막 났단 말이에요. 젤렌스키는 지금 시키니 가는 겁니다. 압박으로. 이제 타임 됐으니까 나서 해라. 더 이상 드론 날리고 이러면서 그래 공격하려면 공격해봐.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 거고 여기는 분명히 이란에서 지금 그 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지만 아마 직접적으로 믿지는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제 갑자기 제밥에 관심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대주교 정교회죠. 그리스 정교회. 여기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도 그렇죠. 예. 이 대주교가 지금 모스크바로 오고 있다,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 쿠셔너하고 위트코프 특사가 또 모스크바로 올 것이다 이런 게 며칠 전에 보도가 났었죠.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대주교는 6월 5일에 트럼프와 이미 면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모스크바 오는 거예요. 예, 뭐 젤렌스키랑 통화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타스 통신에 난 내용이잖아요. 6월 5일 날에 10일 전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6월 7, 8일 정도 났을 거예요. 예. 얘는 준비는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란전이 딱 마무리되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누구 입에서 나오든지 간에 종전 회담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우리는 뭐 큰 소리 안 하던 큰 말 안 했던 교황과의 만남에서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종전 회담을 요구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때와 같이 해서 유형식 주의원이 방북 이야기 나왔다. 이걸 인정한 셈이잖아요. 하루 사이에 바뀐 거예요. 금값은 안정됐어요. 그 기금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랐다는 거, 네타냐후를 제압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아까 유로스타토리 이야기도 그런 거에 한 맥락이 간접적인 증거로서. 자, 그러면서 이것도 한 6월 한 15일, 6월 한 7, 8일 정도 나왔던 기사일 거예요. 러시아 항공사들이 중동에 재취항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작년부터 또 러시아가 북한에 관광 시작했죠. 1년에 몇천 명씩 다녀가고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은 그 러시아 관광객들이 올린 영상들도 있어요. 북한의 뭐 명산들 나옵니다. 뭐 그에 앞서서 북한하고 전략적인 군사동맹, 상호방위조약을 3년 전에 체결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뿌린 죄인 우크라이나의 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동맹관계,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결국 최대한 이용한 거잖아요. 결국은 중국까지 낚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러시아 쪽에서 이런 행보가 있을 때는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같은 타이밍에 아까 쿠시너하고 위트코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맞는 그림, 이제는 경제로 완전히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경제로 간다. 어디서 어떤 펌프지 될 것인가. 예전에 우리 부동산 투기 붐 크게 불면 서울 강남에 부자들이 막 차 타고 전국을 돌면서 맛집에서 막 먹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땅 보러 다니는 적이 있었잖아요. 좀 그래 되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었고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 특히 미국이 금값이 그것의 지표로서 움직였잖아요. 이제 이 첫 번째 고리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틀려고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살아야 되잖아요. 11월 중간 선거까지. 자, 오늘 이도 말씀드릴게요. 네.